안녕하세요.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 3년차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강연수라고 합니다.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원래 익숙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립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뭘 제대로 해결해야 되거나 막 그럴 일들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일단 뭐 집안일도 혼자 해야 되고 요리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되고 정말 낯선 곳에 혼자 딱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립심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외식 물가가 싸다 보니까 외식하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여기서는 유학생이니까 싸니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요리를 주로 거의 대부분 해먹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또 요리의 재미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제 마음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문의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안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답답해하고 막 빨리빨리 안 되면 약간 마음도 상하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아무래도 일 처리가 한국과 비교해서는 현저히 느린 수준이니까 그거에 조금 익숙해지면서 기다리게 되는 그리고 여유로워지는 아무래도 좀 여유로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온캠퍼스 암스테르담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꼭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우쭐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학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답답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돗물을 마시는 게 정말 생소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수돗물 마시면 죽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그냥 탭워터를 마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무지했었어요.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LGBTQ 등등이요. 네덜란드 와서는 비건 친구들 그리고 성소수자 친구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제 스스로가 좀 더 오픈마인드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언어는 영어랑 한국어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는 언어에 관심이 많이 가요. 국제적인 친구들도 생기다 보니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고 나중에는 꼭 더치어도 마스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튜링헨주 예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독일 음식이 맛있어서 선택한 유학이었는데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 독일 교육 방식에 관심이 생겼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유행에 덜 민감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항상 밖에 나갈 때도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화장을 해야 할지 많은 신경을 썼다면 독일에서는 서로 그런 신경을 안 쓰는 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옷도 입고 아마 지금 있는 화장품도 평생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큰 변화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밑반찬을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밑반찬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고 독일 유학에 와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땐 사실 크게 집에 대해서 신경 쓸 점이 많이 없었는데 독일에 와서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방송 수신료까지 늘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많은 유학생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가장 큰 생소한 문제는 비자일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한국에서는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땅에 머물기 위해 어떤 전제 조건들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서 4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윤희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어학연수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학원에서 상담을 받다가 홧김에 이제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수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생님과도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고,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점점 이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이제 스스로도 노력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내가 던진 질문이 수업의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질문을 꾸준히 해야겠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는 제가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고 이제 유튜브로 계속 먹방을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라면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거의 먹지 않았었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서 불어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영어와 불어가 혼재된 이상한 언어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제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몸이 부딪히면은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런 기본적인 매너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는 저의 이제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근교를 이제 돌아다니고 나름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한국 토박이었기 때문에 뭔가 맹목적으로 한국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게 됨에 따라서 이제 한국과 이제 해외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비교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해외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드레스덴에서 유학 중인 장우경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보고자 독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독일에 오기 전까지는 동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업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따라 그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항상 다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차별,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너무나 다르게 생긴 아시아계 여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한국에선 절대 겪지 않았을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는 정말 안일했고 너무나도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해서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렇게 3개국어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0개국어랍니다. 독일어가 영어와 매우 비슷하다 보니 독일어가 채워진 만큼 영어가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족한 언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더 어필하고 표현하는 성격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유학은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고민이 되신다면 이렇게 장단점도 생각해 보시고 미래 계획도 제대로 세워보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신다면 오히려 후회 없는 유학을 하실 것 같아요. 예비 유학생분들, 유학은 몸으로 부딪혀 봐야 적응을 빨리 그리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늘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단순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유학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분명 커질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럴수록 당장에 할 일들에 집중하는 게 저는 걱정이 됐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개월간의 유학생활을 하면서 유학생활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도 한 번 직접 경험해보는 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혹시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비록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외국어로 공부를 하는 만큼 사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대학 생활 중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더 찾아서 해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 유학생 여러분, 유학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일들도 정말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고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으니까요.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미리 취합해보시고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안녕!